자,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자. 32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화자의 태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니까 태도란, 자,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판 한번 볼까? 상황이 있고, 자,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따른, 자, 인과적 정서가 나오죠. 됐지? 자,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식에 따른 정서. 이것은 우리가 유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자, 태도. 자, 어디에 지목해? 그렇지. how에, 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 태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태도를 우리가 둘로 한번 넣을게요. 이 태도는 대응 자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 두 가지. 이 두 개가 바로 반응이라고 봐야지, 그치? 상황에 대한 반응.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고, 태도는 우리가 오랜만에, 자, 이야기하는데, 자, 특히 부정적 상황, 부정적 현실, 자, 요거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그게, 자, 플러스하고, 자, 마이너스를 잡습니다. 자, 플러스 태도 같은 경우에는, 자, 희망, 자, 극복 의지, 자, 생명력, 지향. 이렇게 잡아주고,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고요. 자, 극복 의지의 반대가 체념이죠. 그치? 이렇게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치? 자,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한번 보자. 태도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자,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자세다. 자, 화자의 자세, 거기다가 우리가 밑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되어 있죠. 비판, 초월, 극복 의지인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비판하고 극복 의지 정도만 볼 거야. 초월은 많이 안 나와.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 세모. 자, 옳지 않다고 여기며 이를, 자, 밑줄 쳐. 지적하거나 공격. 자, 극복 의지 갑니다. 부정적 현실 세모. 자, 이겨내려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노력이 눈에 들어오면 돼. 그치? 노력.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설명. 많은 시에서 부정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밑줄. 부정적 상황에 당면한 화자가, 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다 밑줄. 그래서 비판과 극복 의지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당면한 화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손모가지 3개 한번 채워보자. 자, 초월은 위에 거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봐. 노력하지 않고 현실을 벗어나려는 태도야. 현실 도피야, 현실 도피. 자, 됐니? 자, 첫 번째는 뭐지? 아니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떨리는 손,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서툰 솜씨로 쓰고,
자, 거기 숨죽이면서 쓰고 있잖아. 그치? 극복의지라기보다 이거 좀 독재 현실 비판 쪽이 낫습니다. 민주주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보니까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백앤모의 풀꽃더미로부터 풀꽃더미 세모, 위에 수양버들 세모, 자, 나비새끼 꾀꼬리 세모, 자, 산호도섬 세모, 하늘 동그라미 밀어 올려다오, 나 그쪽으로 보내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월적 태도고요. 초월. 자, 오른쪽 바로 누구시니? 이육사. 그렇지. 이육사. 그럼 이육사가 극복의지로 가야지. 아우, 좋아. 자, 밑에 월명사 제망매가 있습니다. 자, 시작.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익숙하지? 제망매가는? 풀었어? 정답은? 그렇지, 바로 화자의 대응 방식.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별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줄이 중요하지. 미타찰에서 만날라. 이걸 뭐라 그래? 재회 확신. 그러니까 이별시에서 재회 확신은 무조건 극복 의지로 갑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대응 자세, 대응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면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태도가 있니? 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 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 이거 좀 설명 오래 걸리겠다. 응? 다 했어? 벌써 풀었어? 자, 정답은? 몇 번? 아닙니다. 조금만 더 줄게. 다시 풀어봐.
천천히, 천천히.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 현실이 돼야 되는데. 됐니? 몇 번? 그래? 세영아 같이 가볼까? 자,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연친화잖아. 그치? 자연친화니까. 자, 그러면서 어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자, 어부 동그라미 잡고. 자, 이 가운데 시름. 자, 시름 세모. 이 가운데 시름이 없으니, 자, 어부생이. 어부의 생의 동그라미. 자, 거기다가 자긍심, 자족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자긍심, 자족감. 이러편 주를, 자, 주 동그라미. 자, 이건 배를 나타내죠. 만경파. 자, 우리가 여기서 파는 파도를 나타내는 거야. 만경이 무슨 의미지? 만경은 거기다 적으세요. 만경은 넓은 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경은 넓은 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지. 원래 이 만경의 의미는 두 가지로 봐야지. 첫 번째. 자, 실질적 의미로 이 만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넓은 들 이런 뜻이야. 자, 두 번째.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유적 의미는 넓은 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이때에 보통 요걸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자연친화에서. 자,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고랑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채우지. 얘가 고랑, 얘가 이랑.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것을 우리는 일경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만경이니까 이 물결이 막 엄청 되겠지, 그지? 만경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것을 넓은 바다. 이거 암기해야 돼. 만경은 바다입니다. 자, 바다에 띄워두고. 자, 인세 세모 잡습니다. 인세. 인세 세모. 인세를 다 잊었으니, 자, 날 가는 줄 알겠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굽어보면 천심녹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굽어보면, 돌아보면, 요거 두 개 밑줄 쳐봐. 굽어보면, 돌아보면. 뭐라고 쓰라고 해? 지향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자연을 지향하죠? 자, 굽어보면 물,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앞에 물 나오면 뒤에 우리가 산 나온다고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돌아보면 산,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숫 동그라미, 산 동그라미. 자, 십자 홍진. 자, 홍진 세모. 자,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이렇게, 그치? 가려졌는가.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이 홍진을 가린 거예요. 자, 홍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탁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먼지로 가득 찬. 그래서 속세니까. 자, 우리가 뭐라고 적을까? 단절거리감 이렇게 적어줘야지. 자연은 속세를, 자, 단절하고 거리감 이렇게 잡아줘야 돼.
우리가 자연 친화할 때 쌤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속세에 대해서. 자, 거리 단절감을 갖게 되는데, 이 속세에서 보통 자연으로 자발적으로 온 경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 단절감. 그러니까 이 속세에 대한 인식은 마이너스 인식이 될 거고, 자연은 플러스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자연에서 이 속세에 대해서 자, 뭘 갖는 경우가 있다?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그 미련을 갖게 될 때, 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 최종 선택은 뭐야? 자연. 그렇지. 요거 적으세요. 요 표. 그럼 어부 단가가 자,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거리 단절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강호의 동그라미. 자, 달이 보이네. 월백. 자, 월 동그라미 잡아. 자, 그럼 이 월. 여기서 우리가 뭐야? 친화의 대상인 거야. 자연 친화에서는 늘 다른 친화의 대상. 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지? 달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 달 같은 경우는 화자의 위치가 유배지이거나, 자, 아니면, 자, 정말 우리가 탈속적인 자연 친화하는, 자, 이곳일 때 달라지죠. 유배지일 경우에는, 자,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누구? 바로 임금. 자, 탈속적일 때는, 자, 바로 이제 친화감이죠. 자, 바로 누구? 바로 벗,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어줘. 그래서 달 나오면 긍정 이렇게 가야지. 자, 됐어요.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하여라 물결 잡습니다. 자, 뭐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구나. 자, 장안 세모 한번 잡아봐. 용마의 뭔가 한양인데 돌아보니 물결 잡아봐. 거기다 지향이라고 써. 지향.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북걸세모. 자, 천리로다 밑줄 쳐. 자, 이거 뭐라 그랬어? 거리 단절감이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장안을 돌아봤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어주, 고깃배. 자, 주가 배잖아. 누워서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장안을 잊은 적이 없다. 북걸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저거 속세에 대한 미련. 오른쪽 끝에다가 속세에 대한 미련.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뭐라고요? 자연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에이, 내비두자. 내 걱정이 아니라 제세연. 제세연이라는 건 현명한 선비 이런 뜻이야. 현명한 선비가 이겠지. 자, 이러고 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낫이 갑니다. 김영랑이 독을 차고 오는데. 자, 앞뒤로 덤비는, 자, 우선 김영랑은 일제강점기죠. 자, 이때 질문. 독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입니다. 화자가 차는 거니까 긍정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긍정이야. 앞뒤로 덤비는, 자, 이리승량이, 자, 세모 잡고요. 바야로 내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자, 세모입니다. 내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히거라. 내 맡긴 신세. 그럼 내 맡긴 신세. 세모. 자, 이거 마이너스 현실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나는 뭐 하겠대요? 어떤 노력이 들어와? 독을 차고 가겠대요. 그치? 노력이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니? 극복 의지가 보이지. 자, 그러면 가시, 나시 요 두 개만 한번 볼까? 가시에서는 시적 화자의 고뇌가 있지. 어디에 있어?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잖아. 즉 속세냐 자연이냐. 됐지? 이게 바로 갈등이 있지. 갈등은 고뇌니까.
자, 나시 같은 경우는 부정적 현실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뇌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볼게요. 박목월의 자, 가정인데요. 자,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우리 막내둥아. 자, 그 동그라미 쳐봐. 불렀네. 그러면 청자. 그치? 그건 말을 건네는 방식. 무슨 법? 돈호법. 자,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내 동그라미 잡았어야죠. 얼음과 눈으로. 요거 세모. 자, 여기는 지상 세모. 그래서 자기 연민이 나옵니다. 연민한 삶의 길이요. 내 신발은 쉽고 문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바로 이제 누구야?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굴욕과 굶주림 세모. 추운 길 세모. 내가 왔다. I'm your father.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의 어떤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얼음과 눈으로 짜올린 여기는 지상이 있으니까 부정적 현실이지? 부정적 상황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있어? 화자에. 고뇌가 나와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4번. 이해가 안 가? 1번 볼까? 아니, 가까이서 내적 갈등하잖아. 자연이냐 이거냐. 이게 미련이잖아. 그렇지? 저기 고뇌가 내적 갈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다는 이해가 가니? 갈등이 있는 거? 솔직히 나도 좀 이해 안 가요. 책판 봐. 자,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시적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 하지? 이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한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뭐해 얘는? 고뇌하지?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가 돼? 부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어떤 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그럼 결국 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부정적 상황이라는 건 뭐야? 고뇌라는 얘기지? 이게 부정적 상황의 본질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이게 긍정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니까 고뇌가 있는 거지? 그럼 고뇌일 걸 뭐라고? 내적 갈등이라고. 이해가니? 그럼 다시도 마찬가지겠지? 자, 상황이 긍정, 부정.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고뇌, 내적 갈등.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4번이야. 그리움의 정서. 1번이라 그랬잖아. 그리움. 그치? 그리움은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 있어야지. 그치? 그리움의 대상이 있어야지.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그립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였니? 그립다. 뭔가 없을 때. 임의부재.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임의부재를. 대상의 결핍. 부재 및 결핍. 그럼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이별. 야, 이 미친놈아. 가가 이별이냐? 나가 이별이야? 다가 이별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렇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가. 뭔가 상실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아까 뭐라 그랬더라, 아까? 처음에? 2번이라고 했나? 극복의지,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 자, 거기 보시면, 자, 나는 극복의지가 맞을 수 있어요. 그치? 다도 맞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가가 아니죠. 극복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현실이라고? 부정적 현실인데,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은 아니지. 내가 자발적으로서 좋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복의지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처음에도 비판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치? 자, 비판 보자. 자, 가에 뭘 비판하는 건데? 없잖아. 비판의 대상이 안 보이잖아. 사제부가 비판하는 거 뭐밖에 없니? 간신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 간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굳이 뭐 이리승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 하지만, 자, 뭔가를 지적하는 거. 대상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것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뭐? 시적 화자가 내적 갈등이니 되게 좋은
지문이었어. 되게 좋은 지문이고 선지도 너무나 아름다운 선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단계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가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끌고 가줘야지. 전체 흐름 이해가니 이제? 그렇지? 좋아요. 자, 왜 내적 갈등인지. 이거 막 해설지 보잖아? 그럼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게 부정적 상황의 본질이 이렇다. 그러니까 확실히 풀리죠? 자, 개념 1-2. 자,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할 게 또 많네. 자, 이제 잠깐 지울까? 자, 우리는 이제 성찰을 볼 거야. 자, 현대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 자, 쓰면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던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세 번째는 자, 성찰이죠. 여기까지 우선 적어봐. 자, 성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뒤쪽에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 성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거. 인생적 성찰과 자, 개인적 성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하나씩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성찰하고 있으니까 자, 먼저 인생적 성찰을 끌고 갑시다. 자, 인생적 성찰은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자, 자연의 섭리와 대상의 속성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것을 자, 그렇지. 인생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인생에 대한, 자, 깨달음이 나오죠. 됐지? 이 정도. 다 썼어? 썼어? 자, 깨달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더 끌고 가볼까? 1번. 깨달음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정신적 가치가 나올 수 있어요. 정신적 가치 같은 경우는 자, 보통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 무욕적 가치, 욕심 없는. 그렇지? 그 다음에 조화로운 삶.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삶. 이거. 어머나. 슉슉슉. 자, 조화롭구나. 자, 이타적인 삶. 그 다음에 뭐 포용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적고. 자, 적으면 얘기해. 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고통이나 시련. 이걸 뭐 합니까? 수용하고 인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극복 의지이거나 영혼의 성숙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바로 순리대로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까지가 인생적 성찰. 자, 이제 개인적 성찰로 가보자. 자, 개인적 성찰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마이너스 자, 과거를 회고합니다. 이 회고라는 것은 이 회고. 자, 회고라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반성하죠. 이때 이 반성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가치관이나 자,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과거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자, 그 다음에 결국 태도는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1번, 2번.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회고 한번 봅니다. 아니죠. 첫 번째 회고래.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극복 의지나 다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극복 의지 다짐이 아니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조라는 것은 자신 플러스 냉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좀 자세히 했다. 냉소. 그래서 냉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조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가 비웃다. 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얘기했습니다. 자, 성찰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밑줄. 자,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지켜보는 태도 밑줄. 자, 그래서 설명이래. 자, 성찰을 다르게 말하면 화자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므로 자, 성찰은 밑줄 쳐. 화자 자신이 대상이 되는 여기 밑줄. 자, 설명이. 자, 관조적 태도가 성립하는 관조 동그라미 쳐봐. 감정 절제를 밑줄 치셔야 됩니다. 감정 절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감정 절제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정서를 전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관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탄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서의 직접 혹은 직서 똑같은 말입니다. 즉 직서적 표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당연히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성찰의 태도와 관조의 태도가 드러난 시에는 보통 깨달음이 보통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밑에 시 두 개 있습니다. 시계 두 개 있는데 자, 하나는 성찰이고 자, 하나는 관조예요. 자, 읽어보면서 자, 체크해 보십시다. 시작. 자, 됐니? 자, 왼쪽은 뭐야? 그렇지, 성찰이고요. 자, 오른쪽은 관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윤동주인데요. 자, 먼저 밑에 윤동주 시 읽는 법이 있잖아. 그치? 자, 그거 한번 살펴보자.
자, 보십시다. 어머나. 자, 윤동주. 자, 언제?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에 얘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소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극적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소시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마이너스 현실의 안주, 타협, 순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자, 자아 개념이 나와야죠. 그지? 자,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게 분열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 태도에 살았다는 것을 뭐 했습니까? 깨닫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반성을 하죠. 자, 그래서 뭘 느껴? 부끄부끄. 자, 이걸 느끼고요. 이 부정적 현실, 이 부정적 현실에, 자,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죠? 지향하는 것은 바로 뭐니? 적극적 태도지. 재밌어? 시간 줄게. 적극적 태도. 이렇게 지향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야? 플러스 자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적극적 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항. 자, 극복 의지, 희망, 생명력, 독립, 광복, 량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윤동주는 뭐라고 했다고? 순수 혹은 순결. 그래서 순수한 삶의 추구, 순결한 삶의 추구는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결국 마이너스 I에서 플러스 I로 가죠. 갈등에서 결국 뭘로 마무리? 화해로 마무리. 그렇지? 이게 윤동주입니다. 적으세요. 다 썼어? 자, 거기 밑에 봅니다. 거기 보시면, 자, 윤동주 우리 한번 볼 거야. 자, 흐름을 기억해야 돼. 자, 전체 중간에 부끄러움이 나오기까지, 거기까지가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자, 뒷부분에, 자, 극복의지 다짐, 이렇게 간다. 잃어버렸습니다, 세모.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우리가 성찰로 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니? 눈으로 한번 보자. 나아가지? 그치? 잃어버린 나아가 밑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복의지처럼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 계속 가. 그렇지? 가는 반응이 눈에 갑니다. 그다음 밑줄 잡고. 근데 갑자기 쇠문이 보였습니다. 자, 쇠문 세모 잡고 굳게 닫아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통했습니다가 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쇠문이 이렇게 해서 멈췄지만 결국 통했어. 그럼 통했습니다. 밑줄 잡고 뭐라고 적을까? 바로 갈 수 있다는 인식. 그래, 거기다 적어봐. 갈 수 있다는 인식. 자, 얘는 눈물 짓습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다, 물결 잡고.
눈물 짓는 이유 찾아봐. 부끄러워서. 자, 부끄럽다 물결 잡으세요.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길. 자, 세모 잡고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난 계속 걷는 거야. 걷는 거 밑줄. 그렇지. 이걸 뭐라 그래, 우리? 의지라고 하는 거야. 어떤 행동적 반응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잃은 것은 바로 긍정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긍정자를 찾기 위해서. 자, 오른쪽 자 4강에 자, 수사법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법. 아니야, 이형기의 낙화를 먼저 봐야겠는데? 잠깐만. 그래. 아니다, 수사법. 자,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먼저 보자. 자, 4강 반복입니다. 자, 반복은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식구, 문장 등을 되풀이하는 기법이에요. 되풀이. 자, 그래서 변주가 있습니다. 자, 변주란 변화를 주는 기법인데 기억나? 쌤이 예전에 변주를 가볍게 얘기했던 거. 어떻게 후려쳤을까, 쌤이? 반복 플러스 변형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치? 거기다 적으세요. 반복 플러스 변형. 자, 설명 1. 자, 반복은 말 그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법. 자, 그래서 밑에 반복을 하니까 당연히 강조를 하고 운율을 형성할 거예요. 그치? 자, 요걸 우리 놓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주의. 자, 반복이 언급된 선택지를 접할 때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오른쪽에 시어인지, 식구인지, 아니면 시행인지. 그치? 이걸 반복하느냐, 뭘 반복하느냐를 잡아줘야 돼. 자, 밑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네모칸 봐봐. 시어의 반복은 울고. 시구의 반복은 자, 두 단어가 있을 때죠. 그래서 기침을 하자. 통사구조의 반복은 라임이 만들어집니다. 문장구조의 반복이에요. 자주 꼽힌 건 자주감자, 하얀 꼽힌 건 하얀감자.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자, 껍데기는 가라.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위에는 알맹이만 남고 아우성만 살고 살짝 바꾼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참고 반복과 점층이 있습니다. 반복. 날자 반복이야. 자, 그런데 오른쪽에 점층 보니까 날잤구나. 한 번만 내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커져가고 있지. 그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점층. 하나 더. 살짝 바꿨잖아. 날자를 중심으로 살짝 바꿨잖아. 그렇지. 이걸 변조 혹은 변주라고 하는 거야. 아, 잘했어. 자, 뒤에 이형기의 낙화 있습니다. 자, 시작. 이것까지 풀고 쉬자.
다 됐어? 자, 정답은? 그렇지. 자, 질문 하나 던질게. 여기 영탄 찾아봐. 영탄 어디 있어? 아, 그렇지. 자, 서리법은 영탄 적어줘야. 알겠지? 이걸 몰라서 엄청나게 들려서 사람들이. 알겠지? 서리법이 영탄 적어줘야.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자, 요거는 가볍게 쌤이 좀 끌고 갈게요. 이거 여기까지 딱 하고 잠깐 쉬자. 자, 여기는 이제 꽃은 뭐야? 사랑이야, 그치? 자, 근데 이것이 떨어지죠? 낙화. 이 낙화는 뭐니? 그렇지. 낙화는 이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을에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성숙!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성숙. 자, 그렇다면, 자, 꽃낙화 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에가 바로 이제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건 사랑, 이월, 성숙.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인생.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이 되었다. 그래서 깨달음인 거죠. 그치? 아까 선생님이 인생적 성찰에 자, 두 번째 거가 뭐였어? 고통이나 자, 시련을 자, 수용하고 인내합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영혼의 성수 극복의지 간다고 얘기했지. 그치? 바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자, 봐봐.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조적 표현을 통해 끊어. 의성어 활용하여 끊어. 나머지 다 끊어. 통해, 하여 이렇게 다 끊어야 돼. 다 끊었지, 그지? 그리고 오른쪽을 봐야지. 오른쪽에서 내용선진지 형식선진지를 구별해야지. 삶의 모습 제일 먼저 날려야지. 삶의 모습 밑줄 쳐. 거기다 적어. 가난. 가난에 대한 얘기 나와야지, 그지? 자, 그러니까 1번 날려야 되고요.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아니니까. 이거 경쾌하니? 아니죠, 날려.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 자, 형식 선지죠. 효과 의도니까. 자, 여기 꽃이 변하지 않니? 아니죠? 날려. 제목이 낙화잖아. 그치? 자, 5번에 보니까 이거 순하냐? 꽃이 다시 피니 마지막에? 아니지. 전화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도 깔끔하죠. 이해가지? 서리적 표현이 영탄이냐 아니냐를 모르더라도 뒤에 있는 시를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 선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잠깐 쉽니다.